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성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우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올해로 100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내 몸의 문을 여는 그 첫 순간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50세를 넘기고 60세라는 고개를 넘어서고 있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몸은 무쇠와 같아서 무엇을 먹어도 태워버릴 수 있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굽이쳐 흐른 낡은 물길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가느다란 물길은 밤새 고요히 잠들어 있다가 이제 막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작의 시간에 당신은 혹시 독을 들이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심장의 멈춤으로, 어떤 이는 뇌혈관의 터짐으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되짚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입에만 달콤한 것들로 혈관을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배만 채우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왜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하는 걸까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신속하게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특히 아침은 혈액이 가장 걸쭉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혈류는 느려지고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이지요. 이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것들은 혈관 속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혈관은 비명을 지르며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나의 하루는 늘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를 살려준 이 세상에 감사를 전하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아침 식탁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올라와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재촉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가?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약을 먹지만 정작 매일 아침 반복하는 식관습의 무서움은 잊고 삽니다. 당신이 6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펼칠 몸이 무너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아침 식탁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찰나의 입즐거움을 위해 남은 여생의 평온을 바꾸지 마십시오.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고통받는 순간 그 즐거웠던 음식들은 모두 고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당신의 혈관과 심장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몸소 겪고 지켜온 이 가르침이 고단한 삶을 살아온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듯
아침 식사의 첫 입이 잘못되면 당신의 노년은 병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충고를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역사의 증거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이제 그 버팀목을 갉아먹는 아침의 적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무심코 입에 넣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곁에 너무나 흔하게 널려 있는 정제된 설탕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흔히들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달콤한 빵 한 조각,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시리얼, 혹은 잼을 듬뿍 바른 토스트를 즐겨 드시곤 하지요. 하지만 60세가 넘은 당신에게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아침이 되면 마치 스펀지와 같아집니다. 무엇을 넣든 그대로 빨아들이려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깨끗한 상태에서 갑자기 정제된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당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뿜어내야 하고 혈관벽은 갑작스러운 당의 습격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상처가 금방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종이와 같아서 한 번 상처가 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설탕물처럼 끈적해진 피가 혈관 구석구석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병과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당이 떨어져서 단 것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가 아니라 뇌가 부리는 일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아침마다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와 도넛을 즐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낙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60대 중반에 접어들자마자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가 내게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 달콤했던 한 입이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씁쓸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끼니로 먹는 설탕은 당신의 인내심과 평온함까지 앗아갑니다. 당분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 사람은 쉽게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맑은 피에서 나옵니다. 피가 탁하고 끈적거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분이 건강을 생각한다며 마시는 시중의 과일 주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껍질과 식이섬유를 다 제거하고 단물만 남은 주스는 과일의 탈을 쓴 설탕물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스 한 잔을 들이켜는 것은 잠자고 있는 혈관에 설탕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일은 그 자체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서서히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고 간편한 것을 권합니다. 마트에 가면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포장의 아침 대용식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개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품들입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넣은 첨가물과 맛을 내기 위한 인공적인 달콤함은 60세 이상의 신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옛날에는 아침마다 정성껏 끓인 숭늉이나 맑은 국으로 속을 달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혈관을 깨우는 가장 자애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담백하고 순수한 맛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설탕을 치우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내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일입니다. 내 몸이 고통받지 않도록, 내 심장이 무리하게 뛰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무심코 집어든 그 달콤한 빵 한 조각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먹느냐 보다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혈관의 그 첫 번째인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감히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맑은 정신과 튼튼한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깐의 혀끝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지만 그로 인해 상처 입은 혈관은 평생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내 몸의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적인 달콤함을 버리고 자연이 주는 고요하고 깊은 맛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달콤한 유혹을 지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와 세 번째 적은 바로 가공된 고기와 기름진 음식, 그리고 지나친 소금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구화된 식단에 익숙해지면서 아침부터 구운 소시지나 베이컨 혹은 기름에 튀긴 달걀 후라이를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당신의 몸속 혈관은 이런 음식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흐르는 시냇물에 기름을 한 바가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은 금세 굳어버려 물기를 막고 바닥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침은 체온이 낮고 혈류가 느린 시간입니다. 이때 포화지방이 가득한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은 혈관벽에 진흙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공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릅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것들은 고기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넣은 각종 첨가물과 나트륨, 그리고 나쁜 기름이 한데 엉겨붙은 덩어리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아침부터 이런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이를 분해하느라 온 힘을 다 써버리고 결국 심장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소화기로 쏠리게 됩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몸이 더 무겁고 나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먹은 음식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금기의 위험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끈하고 짭조름한 국물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먹는 짠 국물은 혈관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소금기가 많아지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받는 압력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미 낡고 얇아진 60세의 혈관에 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낡은 호수에 센 물줄기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아침마다 늘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짠 젓갈에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은 맵고 짜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평소처럼 짠 국물을 들이키고 밖을 나서던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한 뇌혈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이 정작 자신의 목숨줄인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을 왕처럼 먹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공된 고기나 기름진 음식으로 상을 가득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맑고 깨끗한 영양분으로 몸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6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장기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매 순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혈관을 막는 기름과 혈압을 높이는 소금을 들이부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자극적인 맛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자란 채소, 맑은 물,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곡물의 담백함이야말로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아침의 선물입니다. 기름에 지진 음식 대신 쪄내거나 삶은 음식을 택하고 소금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려 애써 보십시오. 처음에는 밋밋하고 맛이 없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당신의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마다 겪던 부종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고통 없이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수많은 줄을 몸에 꽂고 연명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행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먹은 그 기름진 소시지와 짠 국물 한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에서 그 위험한 것들을 치우십시오. 60세 이후의 혈관은 당신의 보살핌 없이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평온하게 뛸 수 있도록, 당신의 피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아침 식탁의 혁명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화려하고 강렬한 맛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담백하고 순수한 아침이 당신의 남은 100년을 결정짓습니다. 혈관을 막는 기름진 음식과 혈압을 높이는 짠맛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진정한 평안과 건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나쁜 것들을 걷어냈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은 우리가 아침 식탁에서 찾아야 할 것은 허기를 채우는 배부름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맑은 기운입니다. 몸이 맑아지면 마음도 함께 맑아지고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건강의 진리입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몸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딘가 쑤시는 곳은 없는지, 어제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이 물 한 잔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한 아침의 첫 선물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잠들어 있던 장기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자애로운 손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챙겨 먹는 식단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잘 익은 과일 한두 조각, 정성껏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부드러운 유제품 정도입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알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적게 드셔서 기운이 나십니까? 나는 빙그레 웃으며 답합니다. 기운은 많이 먹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은 있어도 깨끗하게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은 드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말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어 몸이 무거워지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레 조급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피가 탁해지면 머리가 멍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노년의 품위는 인자한 웃음에서 나오는데 몸이 고통스러우면 그 웃음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 뭐 있나,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살면 되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몸이 무너졌을 때 겪게 되는 그 깊은 고독과 후회를 말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자식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을 때 몸이 건강한 사람은 허허 웃으며 넘길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몸이 병들고 지친 사람은 그 서운함이 뼈에 사무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아침의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정신없이 음식을 입에 넣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 음식이 내 몸 어디로 가서 나를 살릴 것인지 집중하며 천천히 씹으십시오. 음식을 30번 이상 천천히 씹는 행위는 그 자체로 깊은 명상이 됩니다. 침 속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수많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위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영양분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사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젊어지고 저것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건강은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미학입니다. 혈관을 막는 나쁜 음식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소박한 자연의 음식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만약 지금 외롭거나 고달픈 처지에 있다면 더욱더 아침 식탁을 정갈하게 차리십시오. 스스로를 대접하는 마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맑은 아침 식사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을 때 당신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거창한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창밖의 햇살을 마주하고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담백한 음식을 감사히 먹으며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이 보여준 그 정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은 고마움을 담아 더 힘차게 그러나 아주 평온하게 박동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식탁에는 무엇이 놓이게 될까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수도 혹은 무거운 짐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100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걸어온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커다란 바위가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삼킨 설탕과 기름진 고기, 짠 국물 한 모금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의 길을 조금씩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당신의 아침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내 몸을 괴롭히던 자극적인 적들을 식탁에서 과감히 밀어내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맑은 물과 소박한 채소를 올리십시오. 이것이 나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혈관의 적 3가지를 멀리하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오늘부터 다시 깨끗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의 심장은 고마움을 담아 부드럽게 고동칠 것입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노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참 좋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고 평안하기를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